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에 추가 경기 부양책 아메리카 패밀리 플랜을 발표할 예정인데 재원 마련 방안으로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금 인상 추진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자본투자 고소득자들에 대한 자본소득세를 2배 인상하는 급진적인 내용이어서 어제 주식시장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이 패닉 속에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에서는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자본소득세 2배 인상안이 구체화될 경우에는 조기 이익 실현에 나서는 고소득자들로 시장이 폭락세를 보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주영수 국장. 안녕하십니까? 어제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또 세금 인상 계획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서 아주 파장이 컸습니다. 굉장했습니다.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부유층 세금 인상에 이제 칼을 뽑아들었다는 그런 네. 보도 내용이었는데요. 고소득층에 대한 그 자본소득세,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양도소득세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캐피탈 게인스 텍스입니다. 캐피탈 네, 게인스 네. 텍스 비율을 지금보다 최대 2배 가까이 인상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 사실은 조 바이든 대통령 본인이 발표한 것도 아니고 백악관이 발표한 것도 아니고 이 주요 언론들이 다음 주에 있을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 발표를 앞두고 재원 마련을 이런 식으로 할 것이다 하고 소스를 가지고 보도를 한 건데요. 블룸버그라든가 뉴욕타임즈라든가 CNN이라든가 어제 모든 메이저 언론사들이 전부 다 이 뉴스를 아주 긴급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예, 이것이 그러니까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자본소득자들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그 지금은 1년 미만,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해서 이익을 얻어서 1년 미만에 그것을 처분을 해서 이익을 실현하게 되면 최고 세율이 37%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 투자로 들어가게 되고요. 장기 투자 때는 20%만 세금을 내면 되는데 이것을 그 10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의 경우에는 자본소득세율을 현재 20%에서 39.6%, 그러니까 2배 올리는 거죠. 네. 2배 올린다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 소득 2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오바마 케어를 위한 세율 3.8%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바마 케어 재원으로 쓰이는 투자 소득세, 인베스트먼트 인컴 텍스, 이게 또 3.8%에 달합니다. 그래서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이면 당연히 오바마 케어 이 인베스트먼트 인컴 텍스 3.8%도 해당이 되거든요. 네. 이것까지 함께. 그래서 초고소득자의 그 최대 세율이 43.4%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소득세, 인컴 텍스 경우에도 최고 소득 구간에 대해서 세율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기 때문에 이 소위 얘기하는 초부자들, 최고 부자들 경우에는 굉장한 이제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게 아니라 언론들이 지금 추측을 한 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메이저 언론사들이 근거를 가지고 추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어제 시장에서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급진적으로 세율을 올리는 거는 뭐 아무래도 세수 수입을 늘리겠다는 얘기겠죠. 네, 다음 주에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을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요. 그 패밀리 플랜이 지금 4조 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많은 그런 이 경기 부양책을 했는데 앞으로도 뭐 인프라스트럭처와 관련된 또 이 부양안이 또 몇 조 달러 달할 거고요. 또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도 또 4조 달러. 이게 어마어마한 돈을 계속 풀게 되니까 도대체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전부 다 뭐 달러 찍어낼 거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부자들 돈 뺏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부자들이 너무 세금과 관련해서 혜택을 많이 받았는데 제대로 세금을 매기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자들의 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이라든가 경기 부양책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부익부 빈익빈이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네. 미국 사회의 초부자들 뭐 1%, 최상위 1%가 뭐 미국의 거의 대부분의 부를 다 독점하고 있듯이 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 일부 가져와서 쓰면 된다, 이제 이런 이제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주에 발표할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 4조 달러 규모의 그 패밀리 플랜의 재원을 4조 달러를 어떻게 마련하겠느냐? 바로 이 캐피탈 게인스 텍스, 자본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인상하는 곳에서 마련하겠다.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주식 투자 같은 거,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돈을 어딘가에 맡겨놓으면
알아서 돈이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 아마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 진보파 쪽에서 볼 때는 거의 불로소득에 가깝다. 뭐 땀방울 안 흘리고 그냥 편안하게 돈을 버는 거니까 이런 거는 세금을 많이 때려도 된다. 이제 이런 논리에 의해서 이번에 이런 계획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지금 확정된 겁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도 안 한 건데. 네, 사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뉴욕 타임즈라든가 뭐 메이저 언론들이 보도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사실 최종적으로 안이 나올 때 이대로 나올지는 그건 불확실한 거죠. 다만 이런 식의 논의가 지금 그 여당 내에서 대통령과 백악관과 민주당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뉴욕타임즈도 뭐라고 그랬냐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이 아직 디테일한 측면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구체적인 액수에서 유동적이다. 그러니까 4조 달러가 될지 뭐 더 늘어날지 더 줄어들지 이런 건 아직은 좀 유동적인데 다만 캐피탈 게인스 텍스, 이 자본소득세를 2배 가까이 올리는 것은 유력하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어찌됐건 재원은 필요한데 그 쓸데없이 돈 자꾸만 찍어내지 않고 부자들이 너무 많이 가져갔으니까 그중에 일부 가져다가 이렇게 사회사업하는데 쓰면은 뭐 문제 될 거 있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진보파들의 생각이라고 뉴욕타임즈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 앞으로도 경기부양책은 계속 진행될 거예요. 계속 진행될 건데 막대한 재원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지금 너무나 많은 이익을 누리고 있고 정말 그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최고 부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야 된다.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인상해가지고 부자들의 돈을 좀 나오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자들로부터 돈을 걷어서 이 사회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건 뭐 아주 가장 근본적인 민주당 정책 아닙니까? 네. 진보 쪽의 정책이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 이름 그대로 미국 가족을 위한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 다음 주에 이제 공식 발표되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겠지만 핵심은 차일드 케어하고 에듀케이션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정말 애 돌보는 것과 아이들의 교육이 굉장히 힘듭니다.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돌보기와 교육 등에 많은 도움을 주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도움을 주는데 그 돈을 그럼 어디서 마련하느냐? 부자들로부터. 부자들 너네가 너무 많은 돈을 좀 너무 심할 정도로 많이 가져가서 너희들 때문에 미국의 대부분의 서민들이 힘들지 않느냐. 그럼 너네들이 좀 도와줘야지. 이제 이 논리죠. 그런 논리기 때문에 아이들 돌보기와 교육에는 부자들 돈으로 이제 그걸 마련해서 돕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자들이 미국의 아이들과 미국의 교육에 돈을 내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만들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부자들이 뭐 자기들은 부자들 나름대로는 나도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힘들게 일해서 돈을 번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거를 인정한다 해도 그 액수가 너무 과도하다. 이제 이런 시각을 민주당은 이제 갖고 있는 거고요. 너무 많이 가져간 그 1%의 최고 부자들 때문에 수많은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 그럼 이런 시기에 부자들이 좀 그 많은 재산 일부 세금으로 낸다고 해서 뭐 문제 되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부자 증세에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민주당 진보파 의원들은 이건 뭐 전혀 문제될 게 없다. 우리가 제대로 그동안 세금을 안 매긴 게 문제였지 제대로 세금을 매기는 거다. 이제 이런 차원의 얘기고요. 그러니까 최고 소득권에 속하는 부자들에게는 엄청나게 세금이 이제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연방 세금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네. 또 주마다 또 세금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어떻게 보면 이거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기업인들은 오히려 더 다른 주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자본소득세는 연방과 주에 모두 내야 하는 그렇죠, 세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거주하는 주에 따라서 세율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Federal Capital Gains Tax, State Capital Gains Tax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페더럴이야 뭐 어느 지역에 있든 동일하겠지만 스테이트 캐피털 게인스 텍스는 다르죠. 다 맞습니다. 다릅니다. 근데 뉴욕 같은 경우에는 초고소득자의 경우에 주와 연방의 자본소득세 이 캐피털 게인스 텍스를 페더럴과 스테이트를 다 합치면은 뉴욕은 52.22%. 이야. 그러니까 100만 달러를 벌면 52만 52만 달러 달러를 내라. 세금 내야 되고요. 캘리포니아는 더 심합니다. 뉴욕보다 더 높아서 이 페더럴 캐피털 게인스 텍스와 스테이트 캐피털 게인스 텍스를 합치면 캘리포니아는 56.7%. 그러니까 100만 달러 벌면 거의 한 60만 달러 가까이를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뉴욕과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부자들은 자본소득과 투자소득 합쳐서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하고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부자들이 $100만 벌면 그게 이제 주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벌 경우에는 그 중에 한 40%만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부자들로부터 돈을 걷어서 네. 보통 사람들이 좀 먹고 살게 네, 하자. 뭐 글쎄 뭐 다 좋습니다만은 정말 부자들한테서 이렇게 돈을 걷어도 되는 거예요? 글쎄요, 참 우리가 부자도 아닌 주제에 우리가 부자 걱정하는 것도 참 웃기긴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이게 과연 부자들에게 뭐 어느 정도 돈이 많으니까 약간의 희생을 요구하는 거야 인지상정으로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그것도 어느 정도 정도가 있는 건데 과연 지금 이 정책이 실현된다면 과연 그 정도를 지키는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다 다를 것 같고 이건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좀 충격을 받고 놀라고 있다. 네. 그렇게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현재 조세 제도가 굉장히 공정하지 않다, 불공정하다.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의 세금 제도는 너무 부자들한테 좀 페이보릿하게 가 있고, 페이버를 주고 있고, 좀 약자들에게, 일반 서민들에게는 좀 가혹하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본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해서 부자들이 자기들이 누리는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세금을 좀 덜 내고 있다. 그러니까 좀 더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개인이,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세금을 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이건 세율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세율만 놓고 보면 중산층 근로자들이 부유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세율을 내고 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세율 면에서는 더 낮게 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유한 개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본이익과 소득세율. 그러니까 이거 자본이익과 소득세율을 공평하게 만들자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들도 자기들이 하루에 뭐 9 to 5로 일해 가지고 자기들이 열심히 노동을 해서 버는 돈은 건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그것을 뭐 주식 투자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쉽게 돈을 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혜택을 좀 덜 받게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논리가 성립하냐면 세율로는 일반 서민들이 더 많이 내요. 근데 부자들 입장에서 왜 그렇게 하냐면 절대 액수로 우리가 훨씬 많이 내니까. 우리가 훨씬 많이 내니까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면 우리가 너무 많이 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서민들은 뭐 세율은 높아도 액수면에서는 부자들과 비교할 수 없게 적게 내니까 우리는 세율은 낮춰줘야지. 이제 이런 논리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 절대 액수가 많으니까 세율을 일반 서민들보다 낮추는 게 당연하다는 논리. 그게 이제 부자들의 논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서민들이 20% 내면 우리는 10%만 내도 서민들보다 몇 배를 더 낸다. 이런 논리인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그래요? 보면. 예, 네, 바로 그건 아니라고 그거죠. 봐요. 예, 조 바이든 대통령도 네, 그걸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네. 예를 들어서 저 평균 소득자들이 뭐 20%의 세금을 낸다 그러면은 네. 고소득자는 예를 들어서 30%를 내라. 네. 이 정도는 이해가 저로서도 갈 것 같은데 네. 57%까지 60%까지 내라? 그렇죠. 이거 과연 네. 캘리포니아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기업주라도 난 여기 떠날 것 같아요. 바로 그런 거죠. 네. 맞아요. 네. 저도 제가 그 입장이 아니지만 제가 그 네, 입장이 내가 된다면 아니지만은 그렇게 되지 그렇죠. 않게요. 제가 않을까요?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가만히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거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논리상으로는 이해는 가지만 네. 이런 논리가 그러나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글쎄요, 네. 예, 그게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네. 뭐 어제 뉴욕 증시가 갑자기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어제 뉴욕 증시가 스타트가 좋았어요. 좋은 네, 흐름이 네. 이어지다가 동부 시간에 오후 1시 넘어서면서 갑자기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네. 1시 한 5분 정도, 그러니까 LA 시간으로 10시 한 5분 정도부터 절벽 모양으로 떨어졌는데 그때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 세금 관련한 그 메이저 언론사들의 보도가 터져 나오면서 경악하는 분위기가 되면서 아주 패닉 장사가 되면서 내려갔는데 오늘은 다행히 지금 이 주식 시장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나 어찌 됐건 주식 시장은 굉장히 어제 충격을 앞으로도 많이 영향은 받았던 것 계속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주식 시장에 대한 영향은. 맞습니다. 그건 뭐 네. 당연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식 시장은 이 경제 전문지라든가 월가가 지금 분석하는 내용들을 보면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 계획에 해당되는 소득자들에게 그러니까 뭐 연 $100만 이상의 투자 수익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2배의 세금이 인상되는 건데 그래서 근데 이게 초부자라고 하지만 요즘 주식 투자 조금 잘하면 $100만 이상 또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점에서 네. 이게 과연 정말 초상위 1%, 최상위 1% 부자들에 대한
그런 세금이겠느냐. 이게 의도와는 다르게 그 정도 부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상당한 네, 부담을 네, 줄 수 네. 있는 그런 그렇죠, 정책이 될 수 그렇죠. 있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것이 결국 현실화된다고 본다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 막 세금을 40% 50%뭐 이렇게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이 네. 그 전에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허. 매도할 거란 얘기죠. 네, 근데 네. 그런 예상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네. 올 하반기쯤 늦어도 내년 초에는 매도세가 아주 가파르게 나올 텐데 그러면 주식시장이 이제 확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개미 투자자들 100만 달러까지 못 버는 사람들은 이 대상이 아니니까 문제가 없다는 게 뭐 아마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논리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큰 손들이 이렇게 네. 다 던지고 나가면 네. 개미들도 다 손해를 보게 된단 그렇죠. 말이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런 정책은 개미 투자자들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제 네. 이런 그 예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걱정이다.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성장주들이 그동안 성장을 많이 했는데 그런 성장주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도 낮 1시가 지나면서 테슬라라든가 아마존 대표적인 성장주들이 갑자기 떨어졌어요. 3.3%, 1.6%.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식의 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나 시장이 소수의 성장주에 매우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이런 소수의 주식들이 지난 몇 년간 시장 상승률을 견인했는데 이런 그 자본소득세율 인상이 현실화된다면 이 시장이 많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작년에 코로나19라는 갑작스러운 비상사태가 터지면서 사실 주식시장은 그 반사이익을 굉장히 많이 봤단 말이에요. 봤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야, 너희들이 코로나 이 팬데믹 때문에 너네 돈 많이 벌었잖아. 그럼 인간적으로 양심적으로 그 이익을 좀 양보를 해야지. 일부 양보해야지. 이런 논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글쎄요. 이게 적정선을 잘 지켜서 그 부자들도 그래 이 정도 우리가 양보해야지. 좀 동의를 얻어낼 수 있고 시장도 건드리지 않으면서 심하게 흔들리지 않게 하면서 뭔가 조율을 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잘못하면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빈대 잡으려다 초과장관 태운다는 얘기도 있는데 글쎄요. 이게 참 아니 뭐 항상 그렇습니다. 공화당 네. 쪽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세금은 내려가고 민주당 쪽이 집권을 하면은 이제 세금은 올라가고 네. 그걸 뭐 항상 반복돼 그렇죠. 왔던 네. 그러한 상황이니까 뭐 어느 정도는 뭐 다 네, 이해가 그렇죠. 간다라는 네, 이제 네.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물론 부자에 한다고, 하란다라고 얘기를 네. 합니다만은 이런 것이 과연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 이것도 뭐 시간이 지나 봐야죠. 봐야 뭐. 되겠죠. 네. 그러니까 뭐 서민들이라고 해서 네. 이런 정책 나는 부자 아니니까 상관없다 잘됐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아니라고 경제는 봐요. 굉장히 그럼요. 이 네.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내년 11월에 중간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민주당도 지금이 기회다. 대통령 집권한 초기고 네. 지금 상원과 하원을 전부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뭔가 일을 좀 하고 싶은 정책을 실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네. 결국 내년 중간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런 급진적인 정책들이 계속 유지될지 아니면 좀 수정될런지가 결정될 것 같고 그 전까지는 당분간은 아마 이런 급진적인 정책들이 추진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참 시장에서는 많이 그렇습니다.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